박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움직입니다.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꼭 잡게 됩니다. 그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속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단백질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몸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손주와 1시간 넘게 뛰어놀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특별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년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과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철 원장입니다. 31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고 은퇴 후에도 어르신 건강상담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60대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단백질의 놀라운 효과와 근육 감소증을 막는 5가지 핵심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건강 비법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진짜 기적 같아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환자분이 눈이 반짝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2번은 쉬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고 장바구니를 들고도 걸음이 하나도 느려지지 않아요. 그분은 67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고 체력이 떨어져 거의 외출을 하지 않던 분이었죠.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춘 단백질 섭취법과 노년기 근육에 좋은 5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그동안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 합성 능력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20대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계속 힘을 잃는 이유. 그건 단백질의 질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감소증을 막고 체력을 지켜주는 단백질 섭취 비법과 제가 실제로 권하는 5가지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에서 흡수되는 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으로 변환되는 단백질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동화작용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0대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빠르고 활발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사 패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거나 국물 위주의 식사 혹은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근육 감소증을 가속화시키고 결국은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양보다 타이밍과 조합을 바꿨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검증하고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그 핵심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약 20g에서 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근육 합성으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이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인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근육이 효율적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황태국 건더기와 두부찜, 병아리콩 한 스푼을 곁들이면 25g 이상의 단백질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 특히 B유과 B12가 필수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등에 이 성분이 풍부하므로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효과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약한 분들도 소화가 잘 됩니다. 황태에는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이 적어 노년기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쌀뜨물에 한번 헹구면 비린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무와 감자를 넣고 끓이면 맛과 영양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포인트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먹는 것입니다. 국물만 마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순두부보다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약 3배 많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찬 분이라면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개선에도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식후 졸음을 줄여줍니다. 당 지수가 낮아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구입 후 활용 팁을 드리면 한 번에 1kg 정도 구입해 하루 정도 불린 뒤 삶아 한 컵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먹을 때마다 바로 꺼내서 샐러드나 밥에 넣어 먹기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 술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들깨는 하루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볶은 들깨가루는 한 달 안에 섭취해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단백질 2g,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총 단백질량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알고 계셔도 그냥 무작정 양만 늘려 먹는다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약 20에서 30g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25g, 점심에 25g, 저녁에 20g 정도로 고르게 나누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비타민 B6, B12, 마그네슘, 아연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견과류 등을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세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과 두부찜, 병아리콩, 점심에는 현미밥과 시금치 들깨 무침, 된장국, 저녁에는 버섯볶음과 두부조림, 보리밥을 구성하면 하루에 약 65에서 7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최적화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미역국 건더기와 모두부찜, 병아리콩 1스푼,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이면 약 27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금치나물에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살짝 넣어 비타민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보충해 주세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시금치 들깨 무침, 표고버섯 볶음, 청국장 찌개를 곁들이면 약 25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많이 생성돼 흡수율이 높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보리밥과 두부조림, 버섯 야채 볶음, 그리고 소량의 병아리콩 샐러드를 드시면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로 구성하면 총 72g 안팎의 단백질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을 볼 때 황태, 병아리콩, 두부, 들깨가루는 대량으로 구입해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세요. 둘째, 나물이나 샐러드에는 항상 건강한 지방을 1스푼 추가해 주세요. 셋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단백질 흡수와 근육 합성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특별한 운동 없이도 3개월 내에 계단 오르기, 걷기, 집안일 수행 능력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진료를 처음 오셨을 때 무릎 통증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은 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나 김밥, 저녁에만 고기를 먹는 패턴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25g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 저녁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태국, 두부, 병아리콩, 시금치, 들깨를 아침과 점심에도 분배하도록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또한 커피는 식후 1시간 뒤에만 마시도록 하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2층 연속으로 오를 수 있었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체중이 45kg로 많이 마른 편이었고
어깨와 팔 힘이 약해 장바구니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아리 콩과 두부, 버섯 요리를 하루 3끼에 나누어 넣고 들깨와 참기름으로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침 단백질 섭취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2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 2개를 한 번에 들 수 있게 되었고 어깨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환해지면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따라하기 쉽도록 일주일 단백질 균형 식단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황태미역국 건더기, 모두부찜, 병아리콩 1스푼, 시금치 들깨무침. 점심 현미밥, 표고버섯 볶음, 청국장찌개, 김치. 저녁 보리밥, 두부조림, 버섯 야채 볶음, 오이 무침. 화요일 아침 두부 계란찜, 브로콜리 들깨 무침, 병아리콩 샐러드. 점심 현미밥, 시금치나물, 황태국, 김치. 저녁 보리밥, 버섯 불고기, 두부조림, 미역초 무침. 수요일 아침 황태국, 모두부구이, 시금치나물, 병아리콩. 점심 보리밥, 표고버섯 볶음, 된장찌개, 열무김치. 저녁 현미밥, 두부김치 볶음, 브로콜리 무침, 들깨가루 시금치. 목요일 아침 두부 계란말이, 병아리콩 샐러드, 시금치 들깨 무침. 점심 현미밥, 버섯 야채 볶음, 황태국, 김치. 저녁 보리밥, 두부조림, 표고버섯구이, 무나물. 금요일 아침 황태미역국, 모두부찜, 병아리콩 1스푼, 시금치 무침. 점심 보리밥, 시금치 들깨 무침, 청국장찌개, 오이 무침. 저녁 현미밥, 두부버섯전, 브로콜리 무침, 미역 무침. 토요일 아침 두부 계란찜, 병아리콩 샐러드, 시금치나물. 점심 현미밥, 황태국, 표고버섯 볶음, 김치. 저녁 보리밥, 두부조림, 들깨무침, 시금치, 무나물. 일요일 아침 황태국, 모두부구이, 시금치 들깨무침, 병아리콩. 점심 현미밥, 버섯 야채 볶음, 된장찌개, 김치. 저녁 보리밥, 두부버섯 볶음, 브로콜리 무침, 미역 무침. 이 식단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육량과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고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은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핵심입니다. 먼저 황태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구입해 손질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쓰면 국이나 볶음 요리를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는 2-3모씩 구입해 하나는 바로 조리하고 나머지는 물기를 제거한 뒤 한 모씩 랩에 싸서 냉동하면 해동 후에도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병아리콩은 삶아 소분 냉동이 기본입니다. 샐러드, 밥, 국 어디에나 쉽게 넣을 수 있어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들기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접촉해 산패가 빨라지므로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한 달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버섯과 시금치는 세척 후 물기를 빼고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미리 준비하면 하루 3끼 단백질 식단도 바쁜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한 단백질 습관이 3개월 후 더 가벼운 몸과 더 힘찬 하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겁고 길게 느껴지는지 저 역시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곧게 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며 손주가 같이 놀아요라고 할 때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식탁 위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꼭 찾아오셔서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또 다른 건강 비밀을 들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세요.